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오는 4월 2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한인타운 중심에서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LA 카운티에 직장을 갖고 있는 16세 이상 주민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웹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한 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웹사이트에서 통해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예약자들이 몰리면서 접종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인 2세 올림픽 선수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텍사스주 중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이 전염병이라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만에서 7만 명대로 올라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급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원금을 주기로 한 뉴욕주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목을 짓눌린 상황에서 손가락까지 이용해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고 애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부자 증세 추진에 월스트리트의 고소득층이 엑소더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4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오는 4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4차례에 걸쳐 한인타운에서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LA 카운티에 직장을 갖고 있는 16세 이상 주민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한 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준의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게 접종 예약이 잡히더라도 접종 장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낯설어 주저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한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은 남가주의 한인 언론사로는 최초로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코비드 백신 접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백신 접종은 오는 4월 22일부터 4차례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타운 유가와 맨하튼 코너에 위치한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LA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LA 카운티에 직장이 있는 16세 이상 주민들로 신분 미비자들도 모두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전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대표입니다. 이번에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이벤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즘같이 그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하기가 힘든 분이 많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그 LA 카운티나 또 이 인근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CCN하고 같이 연구해서 저희가 이번에 방법을 모색을 한 거죠. 라디오 서울은 타운의 비영리 의료단체인 미션시리 커뮤니티 클리닉 MCCN과 손잡고 무료 접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존슨은 한 주사를 맞으면은 끝이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지금 다 준비를 했고 테스팅도 우리가 지금 그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음 피지컬 2일 그다음에 세컨 쿼터를 2일 가실 때는 백신 네게티브 그게 필요하고 백신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동시로 테스팅 백신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한국에서 등심구이로 유명한 대도 식당이 오는 6월 말 한인타운의 LA 지점 오픈을 앞두고 미주 진출 기념으로 식당 주차장과 실내 식당 공간을 접종 장소로 대여해 주기로 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도 식당 LA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라디오 서울에서 한인타운에서 교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무료 백신 접종이라는 캠페인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동참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저희 주차장 내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접종한 후에 15분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대기 시간은 저희 실내 식당 내에서 기다리시다가 다 끝나면 돌아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4월 22일과 29일, 5월 6일, 5월 13일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하루에 300명씩 총 1,200명에서 1,500명까지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라디오서울 1650.com으로 가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event.radioseoul1650.com으로 직접 가서 영문 이름과 전화번호, 백신 접종 희망 날짜를 입력하면 되고 예약 순서대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접종 당일에는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LA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직장이 있는 분들은 명함이나 회사 레터 그리고 의료보험 카드를 지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인 2세 올림픽 선수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7일 롱비치 빅스비 놀스 지역 비즈니스 업소 문 앞에 백인 우월주의를 선동하는 포스터들이 발견됐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인 2세 올림픽 선수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인 2세 여성인 28살의 사쿠라 코쿠마이 올림픽 카라테 선수는 지난 1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그리잘바 공원에서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운동을 하던 도중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자동차를 본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남성이 소리를 지른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해당 남성이 차에 탑승해 현장을 벗어나려 할 때 본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사람들이 많았으나 대부분은 이를 무시했으며 상황이 종료된 후 노년의 여성 주민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코쿠마이 선수는 만일 이러한 증오범죄를 자신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당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겁이 났으며 현장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쿠라 씨는 전 세계의 미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녹화된 증오범죄 피해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7일 롱비치 빅스비 놀스 지역 비즈니스 업소 문 앞에 백인 우월주의를 선동하는 포스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터들은 아틀란틱 애비뉴를 따라 클라이본 드라이브와 칼타케나 스트리트 사이 살포되었으며 포스터에는 백인 우월주의 슬로건인 The 14 Words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지역 빌딩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는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해당 포스터를 Black Lives Matter 포스터 위에 덮어붙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롱비치시 경찰국은 백인 우월주의 포스터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롱비치시 외에도 앞서 지난 주말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 주택가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선동하는 쿠클럭스 클랜 KKK 단원을 모집한다는 전단지가 뿌려져 주민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 및 증오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LA 카운티 정부가 아시안 대상 대응팀을 구성하고 $100만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대처 강화에 나섭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흑인 차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된 반인종차별, 다양성 및 포용성 계획 ARDI를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제 LA타임스에 따르면 이 AAPI 증오범죄 대응 실무그룹은 다음 달까지 위원회에 구체적인 증오범죄 대응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모든 인종에 대한 증오, 편견, 차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공정 및 다양성 펀드를 조성하고 파트너 기관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카운티와 자선단체로부터 모금해 초기 자금으로 $100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방안의 공동 발의자인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의 증가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느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 상기시켜준다며 ARDI는 흑인 커뮤니티를 겨냥한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이는 우리가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할 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세청 IRS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부양금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세금 환급금 형태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추가 환급금을 받는 납세자는 지난해 경기부양금 수혜 자격이 되지 않아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 중 올해 세금 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입니다. 경기부양금 지급이 2020년도 세금 보고 이전에 발생해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를 기준 삼아 지급하다 보니 경기부양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 개인별로 지급 상황이 서로 달랐지만 올해 세금 보고 접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2020년도 세금 보고 서류 내용을 기준으로 재조정하면서 경기부양금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추가 환급금 건수는 대략 2,500만 건에 $360억 달러로 은행 계좌 입금은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체크와 데비카드 형태 지급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2020년도 소득이 2019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경우입니다. 2019년도 연소득이 경기부양금 지급 기준인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를 넘어갔지만 2020년도 소득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받지 못했던 경기부양금을 이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준선을 넘었다고 해도 2019년도보다 연소득이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의 경기부양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19년도 소득으로 3차 경기부양금 $1,400를 지급받은 납세자 경우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늘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양가족의 변동입니다. 2020년도에 출산을 해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에도 추가 현금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기 일러스트 작가 문재희와 함께 2021 더 뉴 산타페 디어 마이 패밀리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벤트는 2021년형 산타페가 가족을 위한 최고의 SUV라는 컨셉 아래 산타페와 함께하는 가족과의 일상을 소재로 한 일러스트를 매주 한 편씩 현대자동차 한국어 페이스북을 통해 선보입니다. 일러스트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을 세심하게 배려한 인테리어, 안전한 운전을 위해 현대 스마트 센스, 키 없이 스마트폰으로 차량 개폐 시동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키, 산타페 최초의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을 소재로 따뜻하고 감성적인 무드의 일러스트를 매주 수요일 서부 시간 오후 2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댓글을 통해 이벤트에 참가하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5월 4일 이벤트 종료 후 1명에게 에어팟 프로를, 매주 10명씩 총 40명에게는 $25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H마트가 오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3개월간 두 번째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고객감사 대잔치는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에 한해 LA 한인타운 마당몰, 코리아타운 플라자, 시티센터점에서 실시하며 총 174명 고객들에게 상품이 증정됩니다. 대상 1명에게는 제네시스 GV80을, 1등 1명에게 $1,500의 H마트 상품권을, 2등 2명에게 $1,000의 H마트 상품권, 3등 20명에게
50명에게 $100의 H마트 상품권, 4등 50명에게는 $50 H마트 상품권을, 5등 100명에게는 $20 H마트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경품 추첨은 오는 7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H마트 측은 지난 1월에 성료한 첫 번째 고객 감사대잔치에 힘입어 한인타운 전 지점을 애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문의는 LA 한인타운 내 H마트 지점인 LA 한인타운 마당몰점, 코리아타운 플라자점, 시티센터점 등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미은행이 LA 다운타운 지점에 35주년을 맞아 내부적으로 자축하는 자리를 갖고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터 양 캘리포니아 총괄 전무가 참석해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1986년 4월 10일 한인은행 중에는 처음으로 LA 다운타운의 지점을 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목요일 5시 때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현재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10번 이스트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 시저차베스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6마일에서 18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노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6마일대로 정체 심해집니다.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9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시저 차베스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4에서 17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센트럴 애비뉴부터 16마일대로 일반 레인 쪽 정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하손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16마일대로 카풀 레인 쪽은 원활한 교통 흐름 보이고 있고 일반 레인 쪽은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롱비치 블루버드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놀만디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9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1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힐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오늘 11에서 19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직 프로풋볼 선수가 자신을 치료해주던 의사와 가족들을 향해 총을 쏴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이 전염병이라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인기 스포츠인 프로풋볼의 전직 선수인 33살 필립 애덤스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인 70살 로버트 레슬리 박사와 가족들을 향해서입니다. 레슬리 박사와 부인 등 5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입니다. 용의자 애덤스는 샌프란시스코 49ers, 애틀랜타 펠컨 등에서 활약했으며 발목 골절과 뇌진탕 등 많은 부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around 2:30 a.m., we confirmed that Mr. Philip Adams, that the suspect was deceased in a bedroom in the home. 한인이 숨진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식료품점 등 이딴 총격 참사에 바이든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총기 폭력은 전염병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매일 316명이 총을 맞고 106명이 숨진다는 겁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Let me say it again.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바이든 정부는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한 사제 총기인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y are being made and sold without serial numbers and sold without background checks. Within 30 days, ATF will issue a proposed rule to plug that gap.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바꾸는 보조장치와 공격용 무기, 고용량 탄창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n't waiting for solutions either, because the solutions exist. They already exist. So all that is left is the will and the courage to act.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시킨 신원조의 강화 법안 2개도 상원에서 계류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이 반대가 심해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는 입법까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8일 오후 텍사스주 중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주 브라이언시 경찰청은 일하는 사람이 많은 켄트모어 캐비닛이라는 가구 업체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며 범인은 직원 중 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용의자의 신병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 업체 직원을 상대로 탐문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총격은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조처를 발표하고 몇 시간 뒤에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를 사용한 폭력을 전염병이라고 규탄하면서 사제총인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고 각 주가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막는 적기법 제정을 쉽게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목을 짓눌린 상황에서 손가락까지 이용해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고 애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 전문 내과 의인 마틴 토빈 박사는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런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의 편의점 컵푸즈 앞에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토빈 박사가 공개한 사진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보디 카메라에 잡힌 동영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플로이드는 쇼빈이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땅을 누르거나 주먹진 손가락의 관절로 옆에 있는 순찰차의 타이어를 밀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엎드린 채 짓눌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오른쪽 어깨를 땅에 섰대 숨을 쉬려고 애쓴 것이라고 토빈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빈 박사는 플로이드가 오른쪽 가슴을 들어올리기 위해 손가락과 손가락 관절로 땅을 밀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오른쪽 폐로 공기를 집어넣기 위한 그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빈 박사는 이것은 아주 열악한 숨쉬기 방법이라며 하지만 다른 모든 게 실패하고 있을 때는 그게 당신이 해야만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영상에서 엎드린 플로이드가 얼굴을 보도에 처박는 장면을 두고 그가 자신의 코와 턱, 이마를 가슴 오른쪽에 공기를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빈 박사는 또 쇼빈이 누르는 동안 플로이드가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을 한 것을 두고 간대성 근경련 발작이라며 이는 우리 임상의들이 환자가 낮은 수준의 산소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을 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에 번번이 반기를 들어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동원을 검토하는 예산 조정권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매체의 기고문을 통해 나는 그야말로 예산 조정권이 상원의 통상적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게 나라의 미래에 어떻게 좋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통과를 위해 예산 조정 동원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0석씩 양분된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도 상관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합심해서 당론을 따르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통과가 가능한데 맨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맨친 의원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요구에도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라 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지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종의 지연이라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오늘 다른 주제에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얘기했는데 이는 북한 이슈에도 적용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의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의도와 능력 등 북한 프로그램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해왔음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 한미일 3국 안보 책임자 협의,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3자 협의 등 3국 간 대화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일 안보 책임자 협의를 앞둔 지난달 26일 우리는 다자 이해 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직전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대북 대화에 부정적인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중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자국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들 업체가 중국의 군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제작,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군 현대화 노력,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텐진 피튬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 집적회로 디자인센터, 선웨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진안, 선전, 우시, 정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 등 7곳입니다. 상무부는 이들이 중국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수행해 수출금지 목록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불법 이민자에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원금을 주기로 한 뉴욕주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주가 재정 압박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 지원을 위해 21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받았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던 불법 이민자들은 최대 15,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혜택을 보게 될 뉴욕주의 불법 이민자들은 약 29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주도했습니다. 마이클 지아너리스 민주당 뉴욕주 상원 원내부 대표는 우리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에 의존하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민운동가들은 앤드류 코모 주지사의 사무실 앞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지원책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로버트 공화당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퇴역 군인과 노인,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의제에 낭비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청난 재정 손실 때문에 고민하는 뉴욕주가 세금을 불법 이민자에게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입니다. 뉴욕주는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도적인 유권자들까지 반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문가인 브루스 지어리는 코로나19 탓에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일부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 7만 명대로 올라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수석 의학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급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미국의 이번 주 목요일자 코로나 신규 감염은 7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전 6만 3천 건에서 만 건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2주 전보다는 2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Went way up to, 2 to 3 or more 100,000 cases per day. Then it came back down, but now it's plateaued at a disturbingly high level.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급증세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일주일간 미시간, 플로리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 환자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The B117 variant is now the most common lineage circulating in the United States. 파우치 박사는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어린이와 젊은 층에서 퍼지고 있다며 보육시설과 학교 스포츠 행사를 확산지로 지목했습니다. 미네소타주 한 카운티에선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68건의 신규 감염이 파악됐으며 플로리다주에선 고등학교 레슬링 경기에서 38명이 감염됐습니다. 위스콘신주 제퍼슨 카운티는 학교 2곳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2주 동안 신규 감염자가 40% 늘었습니다. Over the past several weeks, we've seen a really significant increase, and not just a significant increase, but a really rapid increase in cases. A number of those cases are also related to isolated outbreaks at 2 of our schools. 미 보건당국은 실내 스포츠 활동을 최소화하고 선수들끼리 긴밀한 접촉은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뉴욕주의 부자 증세 추진에 월스트리트의 고소득층이 엑소더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뉴욕의 재계 지도층은 뉴욕 밖으로 재원을 옮기는 데 부정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원격 근무가 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이어서 진지하게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가의 한 이모는 현재 플로리다 판비치에 사는 지인들이 아예 영구 이주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투자회사 이모는 뉴욕을 함께 떠나자는 제안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 블랙록, 시티그룹, 블랙스턴 등 뉴욕 재계를 대표하는 수백 개 회사 대표가 소속된 경제단체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의 캐스린 와일드 최고 경영자는 기업인들이 직원과 리크루트 대상자들로부터 뉴욕주 바깥에 사무실을 세우라는 건의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와일드 CEO에 따르면 한 자산관리사는 새 직원을 영입하려다가 세금이 오르는 뉴욕시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플로리다에 사무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플로리다주는 뉴욕을 떠나는 기업인들이 주로 향하는 행선지입니다. 뉴욕주는 연간 소득 $100만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올릴 방침입니다. 연 $500만에서 $2,500만 소득자들에게는 10.3%, $2,500만 이상 소득자에게는 10.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증세안이 시행되면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미국에서 가장 소득세율이 높은 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고용회복에서도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IMF 세계경제 세미나에 참석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백신 접종 확대로 진전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고르지 않고 불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입은 호텔과 식당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라 회복이 더 느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The unemployment rate among the bottom quartile of earners is now still 20%, whereas at the higher end, the labor market has virtually recovered, but not for people in the bottom 20%.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74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16,00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미국에선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80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We're not going back to the same economy. This will be a different economy, looking at ways to have more effective technology and perhaps fewer people. So there will be millions of people who have a hard time finding their way back into the workforce. IMF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날 이런 고용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t doesn't mean a worse economy if we think well in advance. If we think about educational attainment, if we think about flexibility for people entering the labor market.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 상승 가능성이 큰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말 주요 정책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 요구 실현에 매진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큰 격차로 확인된 성남 민심에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지워지게 됐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등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틀림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분위기의 쇄신을 위한 개각식에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 시점이 다음 주 이란 순방 직후로 점쳐지면서 경제부총리와 장수 장관들을 중심으로 교체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총리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혜영 전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부터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 여성 총리 후보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큰 집권 여당의 참패에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여당 사이 갈등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30 세대 변심과 관악, 강북 등 여당 강세 지역의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집값 급등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과 불공정으로 대표되는 LH 사태 등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자치구에서도 국민의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를 석권했던 데 비하면 철저한 패배입니다. 관악과 강북 등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도 모두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집값까지 오르면서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치솟은 겁니다. 여기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었고 결국 정권 심판론은 대세가 됐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만 빼고 모든 연령층에서 야당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보 성향으로 여겨졌던 20, 30대 표심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20대는 유독 성별에 따라 투표 성향이 크게 다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젊은 층이 조국 논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등을 거치면서 불공정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젊은 친구들의 이런 경고가 두렵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공정한 서울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지지 기반이라도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보궐선거로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완주 삼봉지구 일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 소속 직원도 어제 구속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어제 법원에 출석한 전직 경기도청 간부인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를 빌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땅 4필지를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주변인들이 사들인 땅 8필지는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몰수 보전은 범죄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 절차입니다. 전북 완주 택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A씨도 구속됐습니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 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LH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LH와 관련된 경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과 지인에 대한 영장 실시 심사는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7.31포인트, 0.17% 상승한 33,503.57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7.22포인트, 0.42% 오른 4,097.1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0.47포인트, 1.03% 뛴 14,829.3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유럽의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17달러 하락한 배럴당 59.6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반영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전날 휘발유 재고가 400만 배럴가량 증가했고 정제유 재고는 150만 배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IHS 마켓은 당초 휘발유 재고가 20만 배럴 늘고 정제유 재고는 50만 배럴 늘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리스타드 에너지는 보고서에서 휘발유 재고가 400만 배럴 늘었다는 소식에 트레이딩 플로어에 일부 와우 탄식이 나왔다며 당초 부활절 연휴로 이동이 늘어날 것을 기대해 휘발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스타드는 휘발유 재고의 이러한 증가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 아니며 원유 수요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해당 백신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힌 점도 부담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전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생성에 매우 드문 사례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스페인은 앞으로 60에서 65세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고 벨기에 정부도 한시적으로 56세 이상에게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60세 이상에만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령 제한은 집단 면역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리스타드는 유럽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며 백신 접종의 지연이나 중단은 유럽에서의 원유 수요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러시아가 4월 들어 원유 생산량을 3월 평균보다 늘리면서 공급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 GM의 감산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GM이 캔자스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생산 중단 조치를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닫은 두 공장은 이달 10일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었습니다. 또 GM은 반도체 부족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을 계속했던 테네시와 미시간주의 3개 공장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오전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올라 포근하겠고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42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